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7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의 날이 되게 흐려요. 지금 뭐 일본은 아주 난리 났더라고요. 참 이런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섭고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비 피해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재개발 투자해 놓으신 분들 비 많이 오면 겁 많이 나죠. 저도 어제 12시 넘어서 임차인한테 전화 받고 시겁했습니다. 전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나 봐요. 다행히 뭐 오늘 아침에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비 오면 심란한 계절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심란한 시절이죠. 자, 잘 이겨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열심히 부동산 뉴스 그리고 부동산 컨텐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TV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하반기에 전국 집값 0.3% 하락할 것이다. 자,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경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택 매매 가격 시장, 전세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나쁘지 않아요. 수도권은 상승세인데, 일단 지방 같은 경우가 하락을 이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고요. 자, 이런 전망을 뭘 기준으로 내놨느냐? 109개의 주택건설업체와 115개의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산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외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맞을지 틀릴지는 나중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래요. 자, 좀 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 숫자, 표에 나와 있는 숫자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지금 전기 말 대비, 그러니까 전기 말 대비 1.5% 올랐고, 그 다음에 수도권 하반기에는 아마 한 0.1% 정도 내려가지 않겠냐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0.4% 내려갔는데 하반기에 또 0.8%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올해 1.2% 정도 내려갈 것 같다. 평균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한 1.6%,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이 1.2% 떨어져서 전국적으로는 한 0.2% 정도 오르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매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 시장이 보면 1.5% 수도권 올랐던 게 0.1%로 되게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아파트 시장은 안 좋을 거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시장이 아마 시장을 조금 상승세를 이끌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수치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식으로 예측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을 것으로 봤어요. 이미 지금 전국이 전기 말 대비 올 상반기에 1% 마이너스, 수도권도 마이너스 1%, 지방도 0.9%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하락하는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수도권이, 지방은 마이너스 1.3%, 그래서 평균 한 마이너스 2.2% 하락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은 전망이니까 참고만 해야죠. 참고만 해야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냐면요. 지금부터 강남 부동산의 가격의 움직임의 동향을 굉장히 주시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형적인 갭매우기 장세, 순환매 장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강남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특히 송파구 이런 데들 많이 올랐죠. 예,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세를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른 인기 지역들의 인기 아파트가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인기 아파트 또는 비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 비인기 지역의 비인기 아파트 순으로 이렇게 차차 시차를 두고 쫓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난 달부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남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몇 달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많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좀 일렀습니다. 물론 조정의 이유에는 재건축에 관한 규제들,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재건축 부담금 통보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라든가 뭐 이제 요번에 보유세 대책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규제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맞춤형 대책처럼 고가주택을 잡기 위한 이 맞춤형 대책처럼 이제 대책들이 나왔던 건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북 쪽의 주택 아파트들이나 강북 쪽의 인기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 갭이 많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강남은 빠지고 강북은 올라가면서 이 갭이 줄어들면서 지금이 딱 이제 어떤 모양새로 오고 있냐면 이거 이렇게 강북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강남이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강남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거죠. 뭐 일각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데드캣이라는 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어디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털썩하면서 튀어오르는 게 있는데 이런 데드캣도 조심해야 된다. 주택도 지금 이 반등되는 모양새 거래가 나오는 게 그런 데드캣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이제 바닥 다지고 강북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걸 딛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제 보이는 그 시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근원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이번에 이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저도 계산을 해봤지만, 한 23, 4억 정도 시가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주택자라고 하면 종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호가가 올라간다거나, 이제까지 겁먹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항상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강남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이유는 강남 가격을 잡으면 강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을 넘어서는 송파, 강남을 넘어서는 다른 지역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 가격을 일단 안 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대책을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남 가격을 못 잡고 강남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 이번 상승장에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강남에 높아진 가격을 고점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이 갭매기를 하면서 쫓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시장에 강남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가격들 좀 유심히 면밀히 봐두시면 이후에 순환매 장세가 올지 안 올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들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도 몰라요. 시장 어떻게 될지. 그러나 면밀히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되게 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입주 폭탄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을 대거 공급한다.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경기 남부권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고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죠.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심지내의 서울 안에서의 주택 공급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물량 아니고서는 대단히 개발 사업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물량들밖에 없죠. 수도권 중에서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그린벨트면 서울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들 또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또는 신도시들. 이제 기존에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게 지금 입주 몸살을 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주변에 인프라 만들어진데 또는 이제 그 인근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나서서 공급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요번에 신혼부부 청년 주거복지대책, 주거지원방비 대책 내놓는다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 신혼희망타운 공급할 거냐 봤더니 결국 입주 물량들이 많은 그 지역 인근에다 이렇게 공급한다고 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물량 많은데 왜 더 물량을 쏟아가지고 시장을 침체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가서 그런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평가인 거죠. 그런 평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물건 뺏어가지고 신혼희망타운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LH나 SH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사업 시행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지역 중심의 물량들 중에서 분양 물량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물량으로 돌리는 형태로밖에 아마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개발이 세워져 있던 공공주택지구나 택지지구들 이런 데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미분양이 넘치는 지역에 이렇게 싼 물건들을 더 공급하면 기존에 있는 데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죽으란 소리냐.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 그랬어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자체가 그 시절에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름이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진짜 패닉이었죠. 그래서 아니 지금 미분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옆에다 보금자리 주택을 땅을 싸게 수용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하면 기존의 민간 미분양들은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 토지조상 원가 자체가 다른데 이건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도 결국 밀어붙이더라고요.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 다른 기사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3곡, 4곡 분양했던 데들 분양가보다 3배 올랐어요. 3배 넘게 올랐거든요. 로또가 됐죠. 물론 이제 그 시절에 악성 미분양으로 고생했던 인서울의 인근의 주택들도 가격들이 회복해서 오른 경우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자, 기사에서는 그런 미분양들도 되게 악성 미분양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미분양들을 매수해줘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형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성 원가 매입하는 이런 지방 미분양들 같은 경우에 조성 원가가 다르잖아요. 아마도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시행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줘야 될 텐데,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비싸게 공급할 수가 없겠죠. 아니, 싸게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무튼 신혼희망타운 자체가 일단 이 수도권에 공개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 있을 만한 지역들, 제가 봐선 좋은 지역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첨되는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로또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한정해서 지방은 제가 입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또 주택 공급의 시기도 약간 다르죠. 지금 미분양이란 얘기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선분양으로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지금 2018년이 첫 분양이고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제로 공급은 2019년, 20년에 선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많이 나오는 수서공공주택지구 이런 데도 아직 지금 보상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 협의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공급 자체는
굉장히 추후에 입주하는 시점 자체는 몇 년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 침체 가속화 우려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잠깐 용산 얘기 하나 할게요. 용산 개발 용트림 서부 이촌동 재건축 속도 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촌동 하면 동부 이촌동이 유명하지만 서부 이촌동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 이촌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좀 사뭇 다르죠.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좀 아픔도 있고, 어떤 아픔이냐면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들이 정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노후한 곳도 있고, 이촌역처럼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에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용산역인데 조금 도보로 가기엔 거리가 있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제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지만 옛날 용산 기지창,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어서 조금 약간 그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죠.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보면 정비창 남단 지구라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기본 계획이 당시에 수립이 됐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이촌 시범 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뭐 증산 시범 특별계획구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다 그렇게 단지가 크지 않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제 저층 아파트들입니다. 저층 공동주택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2006년에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지역들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그 밑에 94년, 97년에 새로 지어서 입주한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용산 이 뒤편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시행자가 이 밑에 있는 택지, 그러니까 아파트들이랑 재건축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지역들까지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유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나오던 그림이 보면 서부 이촌동 쪽으로 막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도 막 만들어지고, 이 용산국제업무단지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막 수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 모양이 그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다 무산됐죠. 수용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당시에 이 수용 계획 나오고 나니까 뭐 성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벽면에 보면 뭐 우리의 뭐 한강물이 혈수가 되어도 뭐 못 나가네요. 아주 섬뜩한 구호들 막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용 가격이라든가 수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라든가 또는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갈등 이런 게 되게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업무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2013년도에 이제 뭐 사업에 참여했던 뭐 삼성이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밑그림은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과거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이 한강변의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12년 전이랑 거의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빙 돌아온 거죠. 빙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지역을 특별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이번에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드디어 이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내면을 살펴보면 여기가 되게 오래된 지역, 용산이 되게 오래된 지역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지적정리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드린 이 구역에 보면 아주 대지집은 작은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쪼개기가 막 이루어졌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부터 그렇게 다닥다닥 살았던 집들이 쪼개진 집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업성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재건축,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고서는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많은 사업장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좀 혜택도 좀 받고 그래서 859가구를 건립하는 모양대로 이제 8개 동 짓는 형태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면 이제 구역 지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돌아오긴 했지만 힘든 시절 이겨내고 이제 국정무지구 여기 이제 정비창 부지도 사업 정상화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편에 이 기차 고치는 말 그대로 기차 수리소가 있던 곳이 이제 업무지구들 그다음에 뭐 컨벤션 센터 등등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시설을 배후로 하고 있는 좋은 주거지역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서부이촌동의 이런 정비사업이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을 환영하고요. 정비계획안을 조금 내용 살펴보니까 이러네요. 자, 공동주택 8개 동 850가구를 짓는데 이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평형대가 620가구, 그 다음에 65초가 85제곱미터 239가구니까 30평형대가 239가구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이게 원래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499.6% 받았어요. 그러면 500%니까 준주거 용적률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준 거예요. 종상향을 해주면서 대신 이제 뭘 받았냐면 보니까 이제 장기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물량들을 이제 서울시랑 저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256가구 약 30%는 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아마 뭐 표준 건축비로 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사가는 형태로 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성 개선을 어느 정도 조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 노후한 지역들을 이렇게 정비해서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 일부 동들은 한강전망 끝내주게 나오겠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니까 사실 정비 사업에서는 첫 단추 깨는 겁니다. 오래 걸리긴 할 텐데요. 빠른 사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부산 얘기예요. 뭐 저 부산에 맨날 놀러 가고 싶다 말만 하면서 가지도 못하네요. 정말 부산 한번 올해는 올여름에 놀러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시간도 없어. 부산에 해운대 너무 좋고 저는 부산이 참 놀기 좋은 것 같아요. KTX 타고 후딱 가가지고 잘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시장 가면 이렇게 도심지 안에 놀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뭐 제가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건데 실제 이제 그 동네 부동산은 잘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 동향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 15년 정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랑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텀을 두고 몇 년의 텀을 두고 움직이더라라는 거였고요. 그 논리가 이번에도 그런 어떤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부산의 시장 흐름을 가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자료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의 가격 시장 동향을 되게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부동산 TV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가을 이후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꺾인 모습이 드러나는 모양새고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잠깐 멈춰 있다가 가격이 급등한 서울과는 달리 부산은 그런 반등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도까지만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제가 그 기사 얼마 전에 읽은 내용 중에 하반기에 부산 쪽에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 부산도 재개발 이런 거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서울은 지금 분양 물량들 장난 아니죠. 그냥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다라고 하지만 분양은 난리인 것처럼
그런데 부산은 전체적으로 거래 절벽인 것 같긴 해요. 예, 뭐 앞서 살펴봤던 주택산업연구원의 하반기 동향에도 보면 지방 안 좋다고 하고 부산 안 좋을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 이제 그 분양 시장이 난리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부산의 분양도 진짜 난리였거든요. 올 하반기에 부산의 이런 많은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이냐, 청약이 난리가 날 것이냐, 아니면 청약도 미분양이 나오고 되게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거냐. 그래서 부산 시장의 청약 결과들을 제가 좀 주목하면서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면 될 문제고,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예, 고가주택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같은 경우, 예, 집이 안 팔린대. 1년째 안 팔려. 식어버린 부산. 해운대에는 빈집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 아주 주인이 집을 내놓고 빈집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낮춰서 내놔도 안 팔린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집값이 많이 빠지고 부산에서는 되게 힘들다. 이런 이제 현장에 목소리가 나오는 르포 기사를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썼어요. 자, 땅 짚고 취재팀이 부산을 직접 찾아갔는데 곳곳에서 한숨 터지는 부산 주택시장이라 그래요. 올해도 공시지가가 11.25% 부산이 올라서 제주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많이 오른 집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는 거죠. 기본 경쟁률이 100대1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청약 광풍이 불었었는데, 근데 지금 부산 아파트 값은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반등할 기미가 없고, 예, 지금 지난달 해운대구 아파트 값은 1제곱미터당 351만원으로 대구 수성구 365만원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좀 빠졌고 시세보다 3,4천만원 떨어지는 금매물이 계속 나오지만 찾는 사람도 없고, 예,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경기가 되게 불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는 아무튼 뭐 부산의 주택경기 침체가 단기간이 아닌 최소 2, 3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누적된 공급 물량 해소에 시간이 걸리고 규제가 풀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예측인 거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일종의 바로미터, 예, 시장을 어떤 식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시장의 가격이 어떤 동향으로 갈 건지를 좀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 동향 올 하반기에 되게 봐야 된다 그랬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한가 또 계속 치고 막 고가 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순환매장세가 강북에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산,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 대표적으로 서울이랑 엇박 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완연하게 하락세로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 장기간 거래가 이제 끊기면서 이제 지속적인 하락 보합장으로 이렇게 조정장으로 가는 건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듣기는 들었지만 기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부산이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나 보네요. 아무튼 뭐 부동산 TV에서 꾸준히, 예, 내용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오늘 뉴스는 이 정도 보고요. 부동산 주제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서 사실 되게 머리 아픈 부분이 이 분양 대상자, 분양 자격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받은 내용들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와 관련된 컨텐츠, 요 영상 부동산 TV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예, 좀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해요. 예, 아직 부동산 TV 좋아요, 예,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도 좀 꼭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TV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여기입니다. 주소가 카페.naver.com 부TV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부동산 TV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오셔서 여기 오시면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제까지 올려놓은 내용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TV 카페도 좀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